그렇다면 이런 흐름 아래 우리는 어떤 기업을 또 눈여겨봐야 할지 오늘은 김영민 매니저의 한발 기업부터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로 향하십니까? 네, 이슈에서 이제 한미 반도체랑 이 AI 반도체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좀 성장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좀 짚어드렸고 관련된 수혜주를 하나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BM 단에서 이제 보면 소위 말해서 이제 좀 캐파가 큰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쭉 나열을 좀 해보면 한미 반도체가 이제 정점에 있고 최근에 또 이오테크닉스가 또 유리기판 이슈까지 또 같이 이제 붙여주면서 레이저 장비에 대한 이제 경쟁력이 좀 부각되면서 잘 움직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리노공업 같은 이제 이런 기업들 그리고 후공정 장비들 중에서는 PSK 홀딩스라든지 또 STI 같은 이런 또 리플로우 장비 만드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 사실 조금 이제 틈새에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HBM의 또 수율과 또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오로스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기업은 이제 오버레이 계측 장비를 이제 주력으로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뭐 노광 공정에 이제 우리가 노광 공정이 가장 패턴을 새기는 가장 중요한 공정이잖아요. 그러니까 EUV 이제 노광 장비 같은 경우에는 대당 이제 수천억을 호가할 정도로 장비 단가 자체가 이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광 공정에서 회로를 이제 새기는 과정에서 패턴이 제대로 형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적층하는 과정에서 이 적층에 오정렬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고 계측하는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그 계측 장비를 가장 전문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 오로스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당연히 반도체의 이제 수율과 직결되어 있는 이제 장비를 제조하는 거고요. IBO 방식의 이제 오버레이 장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산화에 이제 성공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이제 삼성향 대표적인 이제 HBM 수혜주다 이렇게 이제 부각이 돼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지만 이제 전방위적으로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로까지 오히려 이제 수출에 대한 이제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후공정 쪽에서도 이 오버레이 계측 장비가 폭넓게 이제 활용될 거다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면서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어찌 보면 이제 후공정 기업들하고 같이 이제 움직이는 종목이 좀 될 수 있어요. 근데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1월 달에 한번 뭐 솟구쳐 가지고 고점을 이제 4만 원 근처에서 한번 형성하고 난 이후에는 뚜렷하게 이제 상승한 거 없이 거의 그 자리에서 옆으로 이제 좀 횡보 조정이 이제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횡보 조정이 이제 길면 길수록 이게 이제 고점을 뚫었을 때는 제가 오늘 뭐 ISC도 말씀드렸고 또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행보가 이제 진행됐다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AI 반도체에 대한 이제 수혜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되기 시작하면 고점을 뚫고 이제 강하게 상승 파동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는 시점이 거의 저는 임박했다. 1분기 실적 시즌 안에 아마 이제 추세적으로는 4만 원을 한번 강하게 좀 뚫으면서 좋은 흐름이 한번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을 좀 가져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SK 하이닉스는 HBM 쪽 이슈를 이제 여전히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어제도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좀 강하게 움직였다라는 건 반도체 업종 안에서의 이제 시장 수급도 HBM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다. 오히려 삼성전자가 강할 때는 HBM 쪽 이슈보다는 뭐 CXL이라든지 또 최근에 유리기판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강하게 움직였고 SK 하이닉스가 강하게 움직이면 또 HBM 생태계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미국의 애플 이슈 덕분에 어찌 보면 엔비디아가 또 주가가 4% 넘게 강하게 상승했던 것도 애플이 AI 칩을 또 적용을 한다라는 이슈까지 이제 또 새롭게 이제 제기가 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AI 반도체 그리고 AI 반도체 안에 있는 가장 또 핵심적인 메모리라고 할 수 있는 HBM 시장에 대한 관심이 다시 좀 살아날 수밖에 없을 거다.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늘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중소형주들도 주가가 이제 좀 강하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SK 하이닉스가 후공정 이제 미국 인디애나주에다가 이제 공장을 건립을 하겠다라는 얘기, 5조 원을 넘게 이제 투자해가지고 HBM 후공정 쪽에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기업들이 전방위적인 이제 또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모멘텀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최근에 계속 좀 지루하게 흘러내리다가 어저께 강하게 양봉을 만들면서 저점을 아주 강하게 좀 찍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오히려 충분히 좀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34,000원 정도 근처를 매수 가격으로 좀 잡고 그 근처에서 접근하는 전략으로 이제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일단 4만 원 제시해드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4만 원을 뚫으면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된 상승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4만 원 목표가 말씀드리지만 4만 원 뚫고 나면 제가 계속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하면서 팔로우업을 좀 해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28,000원 정도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히려 4만 원 선을 뚫어냈을 때가 더 기대되는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계측 장비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VS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님, 오로스 테크놀로지 인텍 플러스 그리고 고영을 같이 좀 넣어봤습니다. 여기서는 어디가 가장 괜찮을까요? 네, 일단 뭐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돼서 이제 핵심 종목들 세 네. 종목인데 저는 여기 종목 말고요. 새로운 종목 한 종목 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반도체 기판 검사 장비 또 이제 AOI 관련돼서 자동 광학 검사 장비 관련된 기가비스라는 종목 예, 글로벌 예. 1위 업체인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기가비스가 뭐 반도체 기판 또 차세대 반도체 기판 관련해서 뭐 독보적인 기술을 또 가지고 그쵸.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최근에 유리 기판 관련 종목으로 좀 묶였어요. 그래서 SKC에 또 이제 샘플 테스트에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최근에 좀 강한 좀 모습을 보여줬고 또 다른 유리 기판 관련 종목들이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와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SKC 같은 경우는 좀 삼성전기와는 다르게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2026년도 뭐 늦으면 2027년도 정도의 양산 계획을 발표했고 이제 막 개발에 착수한 상태인데 이미 뭐 SKC 같은 경우는 수년 전부터 2018년부터 이 유리기판 관련된 사업을 해왔고 또 올해 빠르면 2분기 뭐 늦으면 올해 하반기에 또 결국에 그 양산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기가비스가 또 이제 최종 테스트에 통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수요를 잡을 수밖에 없는 또 이제 검사 장비, 유리기판 검사 장비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럼 실질적으로 유리기판 관련된 실적이 바로 들어가는 거는 양산 전에 이제 장비부터 먼저 투입되거든요. 그랬을 때 기가비스가 또 가장 큰 또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돼서 요 안에는 없지만 기가비스라는 종목을 한번 탑 종목을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사 장비라는 아이디어에서 기판 검사 장비로 건너갔고 요즘 최근 유리 기판 이야기 되게 많잖아요. 네. 유리 기판이 뭔가 돈을 벌려면 장비가 먼저 필요하니까 이를 통해서 기가비스 투자 포인트로 한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넘어가서 김영민 매니저의 리뷰 하나씩 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8일 편입했던 AD 테크놀로지 보니까 외국인 기관이 이거를 연속 동반 순매수를 보였고요. 기간만 떼놓고 보면 3월 27일 이후로 줄곧 더 담아냈습니다. 어떻게 상방 더 높여서 접근해도 좋습니까? 네, 어제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는 오히려 AD 테크놀로지가 가장 좀 장 마감까지 강하게 좀 움직이는 흐름들이 좀 나타났고요. 제가 이제 AD 테크놀로지 말씀드리면서 결국 삼성전자의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 되기 위해서는 파운드리 쪽과 HBM 쪽의 성과가 확인돼야 될 거다. 그 두 개하고 상관관계가 이제 높은 디자인 하우스가 뭐 가온칩스를 제외하고 나면 AD 테크놀로지 정도 이제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강하게 좀 치고 역시 4만 원이 이제 지지를 좀 받았기 때문에 뭐 46,000원에서 5만 원 직전 고점 근처까지 다시 한번 이제 상승 랠리가 나타날 수 있다. AI 반도체 쪽에 이슈가 살아난다라고 하면 우리가 꼭 빼놓지 말고 이제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쪽이 디자인 하우스나 이런 팹리스 기업들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의 흐름 자체가 범용 칩에서 계속해서 이제 에이직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 시장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반도체 유형이 계속 복잡해지고 고객들이 요구하는 이제 이 복잡한 사양들을 계속 맞춰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가구 역할을 하는 디자인 하우스와 이제 패밀리스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삼성전자 쪽과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AD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제 경쟁력이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뭐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좀 남아 있고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 이렇게 진단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구간 접근도 가능한 AD 테크놀로지까지 체크해봤고요. PSK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의 키가 외국인 수급에 있다면 PSK는 그 키를 쥐고 있는 듯 하더라고요. 네. 외국인이 보니까 2월부터 계속해서 순매수를 보이고 차트도 무섭습니다. 우상향 패턴을 그렇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고점 신호로 파악하고 현금화 전략이 필요한 구간입니까? 아니 계속 좀 들고 가야 되고 왜냐면 이게 차트가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 정말 완만하게 5일선을 그냥 타고 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이제
지금 리뷰해드린 종목이 PSK 홀딩스가 아니라 PSK 전공정의 이제 PR 스트립 네, 장비를 네.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증착 장비라든지 이런 이제 PR 스트립 장비, 전공정의 이제 노광 공정과 관련되어 있는 또 소재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주목을 받는 건 결국은 메모리 업황 회복과 이제 관련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D램과 낸드가 소위 말해서 이제 가격이 막 이제 치고 올라가고 2분기 중에 감산이 끝나고 오히려 출하량이 좀 증가하는 구조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이제 대표적인 수혜주 중에 하나가 PSK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세적인 흐름이 너무 안정적이에요. 오히려 막 급등이 나와가지고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라면 아 이걸 팔아야 되나 아니면 지금 신규 전입을 해도 될까가 고민스러운 이제 지점이지만 이렇게 이제 완만하게 이제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뭐 5일선 누른목이 딱 들어오면 그냥 매수 계속 이제 보유하는 전략으로 이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뭐 한 4% 정도 약소하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만 원에서 3만 원 2천 원 정도 구간에서는 매수 접근 그리고 이제 4만 원까지 이제 단기 목표가 보면서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김준호 매니저 포트 안에도 이제 반도체 기업이 있기 때문에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N솔 오늘 좀 해볼게요. 최고가 기준 24.4%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자 지금 3거래일 연속 그래도 수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조금 윗꼬리가 달리긴 했네요. 네, 그래도 뭐 4월 시장이 굉장히 네. 좀 변동성이 컸었고 코스닥이 거의 고점 대비 8% 정도 빠졌던 시장인데 그래도 KN솔이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전일도 사실 리뷰를 했었는데 이게 직전 고점 돌파가 좀 시간 문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전일 바로 14%, 15%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직전 고점을 좀 장중에 좀 돌파하는 모습이었고 5장 들어서 약간의 좀 차익 매물이 출해됐는데 중장기적으로 이제 KN솔 같은 경우는 뭐 드라이룸뿐만 아니라 클린룸 관련된 수주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국내에서 어쩌면 또 에치냉각 관련해서 최근에 좀 대장주로 좀 부각되고 있는 거는 글로벌 1위 서브너라는 기업과 관련된 솔루션을 또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액친냉각에 대한 어떤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좀 개발에 좀 착수한 기업 중에 하나다 보니까 KN솔이 좀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수익률 한 20% 이상의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긴 한데요. 좀 장기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충분한 좀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직전 고점 부근에서 좀 끝났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다시 한번 26,000원을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로 좀 잡고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KN솔 리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채팅창에 HPSP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질문이 쇄도했어요. 네, 그도 그럴 만한 게 HPSP만 유일하게 반도체의 이 수익률 게임, 뭐 예를 들어 상승하는 랠리 속에서 많이 소외가 됐더라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도 4월 달 들어서는 올라간 날이 거의 맞아요. 없을 정도로 쭉 빠져 있습니다. 워낙 좋은 기업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여기 왜 이렇게 빠지는 걸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네. 많은 것 같습니다. 김영민 매니저. 한미반도체하고 HPSP가 주가가 거의 이제 시차를 두고 동행을 했던 경향이 있었는데 그런 경향이 이제 4월 들어서면서 완전히 좀 깨졌어요. 네. 반등이 들어와야 될 자리에서 오히려 이제 HPSP는 추세적으로 하락이 좀 이제 진행이 좀 돼버렸는데 이유는 뭐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특허 관련된 지금 소송이 있거든요. 네. 예스티라는 기업하고 지금 고압수소 어닐링 때문에 이 특허와 관련된 이제 법적 분쟁이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HPSP가 고압수소 어닐링이 이제 이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특허 분쟁에서 지게 되면 새로운 이제 경쟁자가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이제 리스크가 조금 이제 부각이 좀 되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좀 뒷걸음질을 좀 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HPSP는 지금 뭐 손절 매도나 이런 걸 이제 고민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런 경쟁 구도 속에서 기술이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뭐 영원히 혼자서 이제 장비를 이제 독점하고 이제 생산을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고압수소 어닐링 시장도 돈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또 이 시장에 이제 뛰어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시장을 이미 선점하고 있는 이제 또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HPSP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쟁 기업들이 진입을 해서 어느 정도 시장을 뺏긴다라고 하더라도 선점을 한 효과가 상당 부분 이제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특허 소송과 관련된 몇 가지 이제 노이즈들은 주가에 이미 이제 반영이 다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또 상반기 때 HPSP는 추가적인 이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부족했었기 때문에 네.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약간은 이제 또 주가를 좀 밀어내는 요소를 이제 작용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 4만 원 초반까지 이제 다 빠진 상황에서는 오히려 매수 접근을 좀 해보시면서 뭐 2분기 이후부터는 수주에 대한 이제 모멘텀도 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뭐 지금 구간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좀 버텨보시자. 그리고 이제 신규 접근 차원에서도 충분히 한번 대응을 좀 해볼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이제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삼성증권에서 다시 살 때가 된 것 같다라는 또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왔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김준호 매니저의 한발 기업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디로 쏴주시나요? 네, 오늘 기업은 아까 제가 기가비스 말씀드렸는데 예. 가장 이제 대표적인 SKC라는 종목을 오늘 좀 한발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 꾸매기판, 유리기판 관련해서 국내 시장 점유율 뭐 1등이고요. 국내에선 가장 선도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존의 어떤 유기 소재보다 이제 딱딱해서 이제 정밀하고 또 세밀한 회로 형성이 좀 가능하고요. 또 그리고 어떤 열과 또 그리고 휘어짐에도 이제 강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소재보다 훨씬 더 유리기판이 앞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가뜩이나 어떤 그 고성능 컴퓨팅이라든지 또 5G 인프라, 첨단 전자기기의 어떤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이제 플라스틱 소재로는 어느 한계점에 와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고 최근에 또 가파르게 또 움직였던 이유가 HBM 관련된 개발 과정에서 유리기판을 이용한 공법 개선이 핵심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놔주고 있고요. 이미 사실 1월 달에도 CES 행사에서 삼성전기 사장이 2026년까지 유리기판을 양산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관련 종목들이 좀 조용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HBM 관련된 공법 개선의 핵심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다. 다만 인텔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유리공법이 이제 적용된 유리기판이 적용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삼성전기 그 사장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빠르면 내년, 뭐 늦어도 내후년 정도에는 시제품을 좀 양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이 막 들어간 상태고. 그리고 또 양산 시기가 2026년, 빨라야 2026년이고 늦으면 2027년 정도의 양산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보니까 좀 시간적인 어떤 이제 흐름이 분명히 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국내에서 또 그리고 세계 최초로 이제 가장 빠르게 양산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 이제 SKC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SKC는 2018년부터 유리기판 관련된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를 했고요. 그리고 2021년도 말에 세계 최대 어떤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합작법인 앱솔릭스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공장 이제 개발에 착수해가지고 이제 작년 말에 완공을 했고요. 또 그리고 이제 빠르면 올해 2분기, 늦으면 올해 하반기에 또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양산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세계에서 그 양산 속도가 가장 빠른 기업이다. 그리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대량 양산에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당분간은 이제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SKC가 선도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 반도체 기판 시장의 어떤 게임체가 될 수 있는 유리기판 관련해서 세계 최초로 양산을 한다는 어떤 기대감도 적용된다고 했을 때 관련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그 중심이 될 수 있는 SKC를 다시 한번 좀 2차 시세가 좀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한발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해 주시죠. 가격 전략은 시간에 의해서 좀 조정 흐름이 나졌더라고요. 그래서 13만 2천 원 라인대를 매수가로 좀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6만 원 부근대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11만 3천 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리 기판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SKC가 오늘 김준호 매니저의 한발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리 기판 테마로 관련 기업들 이미 많이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선방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 위치가 산 중턱인지 아니면 고점이라 이제 내려와야 할 때인지 그 타이밍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또 시간 외를 보니까 관련된 기업 램테크놀로지는 가격이 또 올랐습니다. 맞아요. 오늘장 전략을 어떻게 구사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유리기판 관련해서 너도 나도 지금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 특히 뭐 삼성 디스플레이, 뭐 네. 삼성 전기, 삼성 전지, 향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 저는 그래도 그 안에서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거는 양산시 2분기에 앞두고 있는 SKC가 실질적인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C의 어떤 흐름과 함께 아까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기가비스 같은 이제 반도체 기판 검사 장비 업체들이나 실질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HB 테크놀로지도 실질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의 핵심 장비들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결국에 유리기판 안에서 어떤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말고요. 결국에 양산했을 때 직접적으로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삼성전기와 어떤 삼성전자 그룹 내에서 이제 개발에 착수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양산을 앞두고 있는 SKC 관련 종목들을 보는 게 오히려 좀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 AI 반도체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저는 SKC, 뭐 기가비스 뭐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SKC만이 그 유리기판이란 테마 안에서 실체를 좀 만들어내는데 가장 빠른 기업이기 때문에 그걸 중점적으로 보자라고 해서 김준호 매니저의 한발 기업 SKC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유리기판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김영민 매니저님, SKC 그리고 조금 이제 굵직굵직하게 사이즈가 맞는 쪽으로 삼성전기 한번 넣어봤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했었던 이오테크닉스도 같이 넣어봤습니다. 이것도 사실 궁금하고요. 이 외에 진짜 많잖아요. 피롭틱스, 캠트로닉스 그렇죠. 조금 네. 이제 테마성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쪽. 네. 어디를 보는 게 좀 낫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이제 HBM 관련된 종목들이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업종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를 끌고 가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한 1, 2주 동안에 HBM 관련된 종목들이 좀 쉬었어요. 쉬어간 이유는 하이닉스 주가도 좀 쉬고 결정적으로 엔비디아 주가가 네. 좀 쉬었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또 새로운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이제 이슈, 이게 유리기판 이슈가 이제 부각이 좀 되다 보니까 한 최근 2주 동안에 그야말로 이제 폭등세가 나타났거든요. 결국 이것도 HBM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이슈, AI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에 같이 엮이다 보니까 특히나 방금 얘기해 주셨던 피롭틱스, 뭐 캠트로닉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받은 이유가 레이저 장비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들, 소위 말해서 이제 식각, 구멍 뚫어내고 이런 거 이제 하는 기업들이거든요. 우리도 그 TSV 공정, 실리콘 이제 웨이퍼를 얘기를 할 때도 TSV 그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회로를 좀 심는 요것가 가장 좀 중요한 이제 공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이제 기판 자체가 유리로 바뀌면 그 식각이 더 정밀해야 되겠죠. 네. 유리가 이제 깨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디스플레이 식각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이 유리기판 관련 수혜주다 이러면서 이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들은 물론 이제 상관관계가 분명히 좀 있겠고 기술 이제 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지만 현재 움직인 거는 약간 좀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살아나고 오히려 또 HBM의 기존의 종목들이 이제 반등하는 흐름 속에서는 그쪽 종목들은 조금 조정이 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오히려 오늘 이제 VS로 이제 리스트업 해주신 종목 중에서는 이오테크닉스가 탑픽. 왜냐하면 이 이오테크닉스 정말 레이저 장비 쪽에서는 국내에 뭐 가장 좀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존에도 HBM과 관련된 수혜주로 부각이 됐었지만 최근에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이슈가 이제 보태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오테크닉스의 주가 상승은 분명히 좀 의미가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가는 좀 올라와 있긴 합니다만 더 뚫고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오늘은 탑픽 종목을 이오테크닉스로 선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 리스트에서는 일단 이오테크닉스.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기판에 너무 매몰이 되다 보면은 테마성이라고 좀 쉽게 생각할 것 같은데 네. 그 안에서 정말 필요한 기술력을 생각한다면 레이저 그리고 식각 장비들이다. 거기서는 이오테크닉스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유리기판이 아니어도 또 상승할 모멘텀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오테크닉스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김준호 매니저님 코리아 FT 네. 리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리아 FT가 정말 선방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지금 네. 뭐 신차뿐만 아니라 좀 중고차 또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지금 성장률이 한 2자릿대 나와주고 있대요. 그래서 신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판매량, 그 중고차 판매량도 하이브리드의 어떤 판매량이 이제 빠르게 이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분간은 이제 올해까지는 제가 이제 전기차 수요 둔화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반사 이익으로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계속해서 좀 증가할 수 있다. 올해까지는. 그래서 가장 핵심 수혜주로 지금 코리아 FT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네. 이제 캐복 커패시터 관련해서 이제 코리아 FT가 이제 그 하이브리드의 가장 핵심 부품들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저는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전일의 어떤 직전 고점이었던 7,200원 부근 때도 충분히 좀 돌파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만 시세가 좀 분출됐을 때 코리아 FT를 매수하기보다는 충분한 조정 흐름과 최근에 현대차의 어떤 매출 성장, 또 도요타의 매출 성장을 견인했던 것도 결국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의 어떤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다시 한번 매출 성장을 어떤 견인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국내에서는 약간 테마성이긴 하지만은 코리아 FT가 가장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에 있어서 가장 핵심 수혜주로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고 또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시그널들이 나와주면 자동차 판매량은 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다시 한번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량이 다시 한번 자동차 판매량을 조금 견인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조금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지 네.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완성차 업체는 어떨지 자동차로 넘어가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제 수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2개월 만에 승용차가 반등을 했고 이에 또 관련된 부품주까지 정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오늘도 이와 같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여기에 또 기아는 전기차 관련된 또 뉴스를 내놨어요. 네, 제가 자동차 업종을 보시려면 부품주보다는 그냥 완성차 네. 기업들을 네. 보시라. 코리아 FT만 빼고.
지금 부품주들 중에서는 코리아프티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냥 다 틀어놓고 있어요. 네. 이게 수익성과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당분간은 이제 부품주들 주가 흐름은 좀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완성차는 방금 말씀해줬던 것처럼 수출 지표도 이제 또 호전가 좀 되고 있고, 네. 보통 이제 1분기는 자동차 기업들한테는 조금 비수기예요. 근데 이제 2분기가 이제 시작이 좀 됐기 때문에 다시 이제 업황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어저께 주가가 강하게 좀 하락을 했다가 이제 또 상승 반전이 좀 된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 야당이 지금 압승을 해버리다 보니까 밸류 프로그램의 정책 동력을 좀 상실하지 않을까? 그렇죠. 뭐 그런 걱정을 했는데 우리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순진하지 않아요. 뭐 정책적인 이슈, 또 정부의 이슈를 가지고 진입을 했다라기보다는 그만큼 현대차와 기아가 도요타에 비해서 미국의 이제 GM이라든지 포드, 스텔란티스에 비해서 돈을 너무 잘 벌고 있는데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그런 매력, 거기에다가 이제 배당까지 많이 준다라고 하니까 그런 매력을 보면서 이제 집중적인 이제 투자에 나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3월 중순에 이제 단기 고점을 한번 만들고 주총 시즌 전에 배당과 관련된 이슈가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반영되고 난 이후에 급격하게 이제 차익 실현 조정을 한번 받았는데 다시 한번 이제 저점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업종을 선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저는 완성차 기업들을 좀 보시자. 현대차와 기아 뭐 눌림목이 지금 잘 만들어졌고 올해 이제 실적 그다음에 업황 회복이 이제 하반기 때 가셔야 될 거기 때문에 주가는 분명히 미리 움직이게 될 거거든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2월, 3월 달에 이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슈에 엮이면서 자동차 업종이 급등을 할 때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이제 지금이 현대차와 기아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말 반도체랑 자동차만 샀던 외국인인데 네. 자동차 안에서도 현대차를 거의 2.2배 정도 더 샀거든요. 네. 이유가 있습니까? 뭐 사실 현대차와 기아 이제 둘을 비교해 봤을 때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나 매출 증가세나 거의 비슷한 구조예요. 네. 그래서 뭐 하루는 현대차를 좀 많이 사고 아. 하루는 또 맞아요, 기아를 좀 맞아요. 많이 사고 이게 뭔가 이제 가치 판단이 들어갔다라고 이제 보는 것보다는 크게 그냥 의미 부여하지 말고. 큰 의미 부여를 이제 두지 말고 아마 오늘은 또 기아를 또 더 많이 살 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있겠네요. 두 기업이 어차피 이제 형제처럼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상승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어저께 특별히 현대차를 좀 더 많이 산 이유가 있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제 수급 흐름을 보면 그냥 하루는 현대차, 하루는 기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네.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수급 동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준호 매니저님, 앞서 네. 김영 매니저가 이제 자동차 섹터 자체를 본다면 완성차를 보고 부품은 코리아 FT를 떼놓고는 좀 애매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맞습니다. 근데 김준호 매니저님 이제 코리아 FT는 이제 이미 포트 안에 있는 거고, 네. 근데 이제 부품주 할 때 예전에 어떤 뭐 화신 얘기할 때 아 맞아요. 어떻게 펜잘 뭐 이런 두통의 얘기를 펜잘? 맞아요. 두통의 펜짤. 네,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부품의 그런데 화신. 화신. 부품은 하신. 그렇게 이렇게 푸시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주식이 사실상 이제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어깨 말이 피세요. 있습니다. 그때는 네. 그때 화신 말씀드렸을 때 정말 화신이 강력하게 올라갔을 그쵸. 때였고 또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화신 뭐 서현이와 오른팔, 왼팔 관련 종목들 돌아가면서 맞아요. 상승이 나와줬을 때인데 지금은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완성차 업체인 기아나 또 그리고 현대차가 가장 이제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저는 그 안에서 부품보다는 이제는 오히려 이제 솔루션 쪽, 소프트웨어 쪽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화신과 서현이아 같은 경우는 납폭 과대 또 그리고 이제 미국향 어떤 매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부터는 이제 테슬라의 어떤 자율주행 또 그리고 로보택시의 8월 8일 날 공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현대차 또한 마찬가지로 최근에 운전면허 시험에 통과할 만큼 이 자율주행 쪽에도 좀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인데 앞으로 현대차의 어떤 매출 증가와 또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까지 본다고 했을 때는 현대오토 에버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유일한 소프트웨어 기업이고 정인성 그룹 회장도 계속해서 이제 현대차가 자동차를 판매하는 하드웨어 기업이 아니라 이제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는 거를 거의 매년 신년사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5년까지 SDV 전차종 전환은 지금 사실상 책임지는 기업이 현대오토 에버입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로봇, 또 스마트 팩토리, 또 SDV 전환, 또 그리고 OTA, 무선 업데이트, 자율주행으로 가는 과정에서 SDV 전환은 필수이다 보니까 딱 성장이 담보돼 있잖아요. 2025년까지 전차종을 SDV로 전환한다. 관련해서 현대오토에버가 가장 또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서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 계열사 중에서는 현대오토에버가 앞으로의 현대차의 상승을 견인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사 부품주에 한해서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네. 일단은 지금 완성차 위주로 좀 자동차 섹터를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 번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